안녕하세요, 롤브입니다. 이번에 남양주 여행을 했습니다. 남양주는 서울과 포천, 가평, 양평 사이에 있는 굉장히 넓은 도시입니다. 산도 많고 수목원과 휴양림도 많은데요. 특히 북한강 유역이라 물과 관련된 공원이나 쉼터가 많습니다. 최근에 노선 연장이 된 4호선을 포함해서 경춘선과 중앙선이 지나고 있죠. 그래서 대중교통을 이용해서 여행하기에도 아주 좋습니다. 이번 영상은 지하철이나 버스를 타고 돌아볼 수 있는 남양주의 멋진 여행지 몇 곳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먼저 물의정원인데요. 이 북한강 유역에는 굉장히 많은 공원과 숲이 조성되어 있습니다. 강변을 따라서 자전거길과 산책길이 이어져 있죠. 이 자전거길이 대성리를 지나 가평까지 이어져 있기 때문에 산책길도 거의 비슷하게 이어져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 강변에 있는 많은 공원 중에서는 그래도 이 물의정원이 두물머리나 세면과 가깝기도 하고 또 교통도 편해서 많이 찾는 것 같습니다. 웅리산역에서 걸어서 10분이면 도착할 수 있습니다. 저 뒤에 보이는 곳이 웅리산인데요. 예전에는 산행하고 이곳으로 걸어오기도 했었죠. 물의정원에는 이렇게 숯부쟁이와 양귀비 군락지가 있는데요. 지금은 만개 시기가 조금 지난 것 같습니다. 무료 와이파이가 있다는 것은 참 놀라운 일입니다. 물의정원보다는 덜 알려져 있지만 제가 추천하고 싶은 곳인데요. 물의정원에서 대성리 방향으로 연결되어 있는 마음정원입니다. 이곳은 물의정원보다 한가한 편이라 더 여유롭게 시간을 보낼 수 있고요. 특히 이곳은 억새가 굉장히 많이 있어서 억새가 만개하는 가을철에도 아주 좋을 것 같습니다. 웅길산역에서 58번, 63번, 167번 버스를 타고 연세중학교 앞에서 내리면 마음정원으로 들어갈 수 있고요. 또 시간은 조금 걸리겠지만 물의정원에서 이곳으로 걸어왔다가 되돌아갈 수도 있겠죠. 한 가지 팁을 드리자면 물의정원 1, 2주차장을 조금 더 지나면 3주차장이 있습니다. 1, 2주차장보다 훨씬 한가하고요. 또 중간 지점이 있기 때문에 두 곳을 돌아보려면 3주차장이 더 편할 것 같습니다. 물의정원보다 한결 여유롭게 산책할 수 있고 또 이렇게 쉴 수 있는 곳도 많이 있습니다. 가을 어느 날 마음정원 산책도 좋을 것 같습니다. 양수리에는 세면과 두물머리가 있죠. 주소상으로 남양주는 아니지만 바로 옆에 있기 때문에 특별한 의미는 없는 것 같아서 함께 소개하려고 합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대로 북한강과 남한강이 만나는 곳이라 두물머리라고 하고 있죠. 양수역에서 걸어서 20분 정도 소요됩니다. 이곳에서 만나는 일출이 정말 아름답죠. 매일 아침이면 사진작가들이 모이는 곳입니다. 드물경 쪽으로 이어지는 이 산책길도 참 좋습니다. 이곳이 북한강과 남한강이 합류되는 곳입니다. (5월부터) (7월까지) 쑥부쟁이가 눈꽃처럼 피어있을 때 사진 찍기에도 좋고 산책하는 기분도 좋습니다. 네, 세미온을 빼놓을 수 없죠. 6만 평의 정원에 있는 수련과 연꽃, 창포 같은 수생식물들이 한강물에 정화기름을 하고 있는데요.
이곳에서 정화된 한강물은 팔당댐으로 흘러갑니다. 연꽃문화재기관에는 야간 개장도 하고 있죠. 세면 홈페이지를 참조하시고요. 세면과 두물머리를 연결하던 배다리가 있었고 이 다리를 건너서 두 곳을 왕복했었죠. 그런데 지금은 다리가 철거되고 정비 중입니다. 당분간은 조금 불편할 것 같습니다. 이번에 돌아본 곳은 다산 생태공원으로 능내리에 있는 정약용 생가 옆에 조성된 공원입니다. 탁 트인 한강을 배경으로 초지와 연꽃단지 그리고 산책로와 쉼터가 있어서 운동이나 가족 나들이 장소로 아주 좋습니다. 이렇게 강변 한쪽엔 억새길도 있어서 가을 풍경도 상당히 좋다고 합니다. 이곳 전망대에 오르면 남한강과 어우러진 넓은 공원을 내려다볼 수 있습니다. 옹길산역에서 58분 버스로 종점까지 30분 정도 소요됩니다. 공원 바로 앞에 주차장이 있는데요. 참고로 유적지 앞에 있는 주차장은 무료입니다. 다음은 피아노 폭포로 유명한 곳이죠. 화도 푸른물 센터입니다. 이곳은 남양주 시민들이 사용한 생활용수를 정화하는 하수 처리장입니다. 처리장 안에 이런 근사한 곳이 있습니다. 앞쪽 묵현천 너머 절개지에 방류수를 끌어올려서 61m를 흘러내리게 하고 있죠. 피아노 건물 뒤에 있어서 피아노 폭포라고 하는데요. SNS에 소개되기 시작하면서 유명한 곳이 되었습니다. 피아노처럼 생긴 이 건물은 근사한 카페 같은데요. 놀랍게도 이곳은 화장실입니다. 2층 화장실로 올라오면 이렇게 넓고 깨끗한 쉼터가 있는데요. 마치 근사한 전망대에서 바라보는 기분이고 화장실이라는 느낌은 전혀 들지 않습니다. 피아노 건물 오른쪽으로 산책길도 있는데 면적이 크지 않아서 오래 머물 수 있는 곳은 아니지만 지나는 길에 잠시 들려보는 정도로 좋습니다. 옹길산역에서 58번, 167번 버스로 30분이 소요됩니다. 이번에는 남양주 도농동에 있는 다산중앙공원입니다. 이곳은 양수리나 물의정원과는 많이 떨어져 있죠. 그만큼 남양주가 넓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공원 자체는 다른 공원과 다를 것은 없고 그 대신 이곳에는 거대한 폭포가 있는데요. 다산 정약용이 그린 열상 산수도를 모티브로 해서 만든 열상 산수폭포가 있습니다. 매시 정각의 폭포가 쏟아지는데요. 그 위험이 대단합니다. 높이는 31m에 폭이 100m로 크기가 꽤 큽니다. 이곳에 신도시가 건설되면서 2019년에 이 폭포가 완성되었습니다.
도농역에서 76번 버스로 30분이 소요됩니다. 폭포는 2단으로 이루어져 있고 공원 안에 있는 개울을 거쳐서 다시 폭포 상단으로 올려지는 것 같습니다. 폭포 앞에도 큰 광장이 있는데 뒤쪽에도 이렇게 큰 광장이 있어서 운동이나 산책하기에 좋을 것 같습니다. 광장 위쪽에는 이렇게 전망대가 있어서 공원을 내려다볼 수 있는데 조망이 아주 좋습니다. 요즘 신도시에는 이런 시설들이 있어서 참 좋은 것 같습니다. 최근에 지하철 4호선이 진저까지 연장되었죠. 그 덕분에 국립수목원을 조금 편하게 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진전역에서 21번 버스로 40분가량 소요되는데요. 이 수목원이 워낙 외진 곳에 있어서 지금도 접근이 만만치는 않습니다. 그래도 예전에 비하면 상당히 편해진 것은 사실입니다. 수목원의 대부분은 경기도 포천에 속해 있는데 그래도 남영지와 붙어 있고 진전역에서 갈 수 있기 때문에 이번 영상에 넣어보았습니다. 국립수목원 바로 옆에 있는 광릉입니다. 광릉은 조선 7대 임금인 세조와 정의왕래의 능이죠. 풍수지리상 조선 왕릉 중에서 이곳이 가장 좋은 자리라고 합니다. 광릉 숲에는 유일하게 큰 흑사가 서식하고 있고 단위 면적당 식물이나 곤충의 수가 북한산이나 설악산보다 많아서 2010년에 유네스코 생물권 보전지역으로 등재되었습니다. 숲이 조용하고 향기로워서 정말 아무 생각 없이 걸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소개할 곳은 서운동산이라는 곳입니다. 대한민국 제1호 관광농원이라고만 알고 있는데요. 이곳은 포천에 속해 있고 대중교통도 쉽지 않습니다. 그래도 제가 이곳을 소개하는 이유는 규모는 크지 않지만 호수와 꽃길, 아기자기한 조형물들, 그리고 벤치와 쉼터 같은 예쁜 정원의 요소를 다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예쁜 호수도 있고요. 특히 아이들이 하루를 정신없이 보낼 수 있도록
작은 동물원과 물놀이장, 놀이마당이 있어서 가까운 곳에 있는 분들은 가족과 함께 하루를 보내기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남양주 여행지 몇 곳을 돌아보았습니다. 모두가 행복한 여행을 즐기시길 바라겠습니다.